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진의 지지, 묘가 인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묘가 인을 봤다는 것은 오행은 같은데 음양이 다르죠. 자, 이것을 우리는 육친상 겁재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12운성상 본다면 묘를 천간으로 들면 을목이 되고 그 지지인에서 실제로 제왕지를 가져서 그 세력을 굉장히 이제 세력이 크게 그 힘을 크게 받는다라고 보죠. 자, 세력은 강하고 그리고 12신살과 개화론을 같이 보는데 보통 12신살은 연지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 그리고 개화론은 일지를 기준으로 해서 보죠. 자, 그래서 12신살과 개화로는 좌오묘유 같은 경우는 같이 돌죠. 따라서 망신살에 해당합니다. 이 망신이라는 것은 속살을 보여주는 행위죠. 쉽게 말해서 원래 인이 예를 들어서 인이 원래 오로서 합을 하는데 사에서 망신이 되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해묘미 같은 경우에는 이 해가 묘에 실제로는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 비슷한 무리인 인을 만났으니 나의 동지인가 보다 하고 속살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비밀이 탄로난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통 망신살이라는 것은 속살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보통 결혼을 안 한 처녀 총각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결혼 애정사로 많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결혼을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좀 망신스러운 일이 일어날 소지가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살을 보여준다 함은 보통 병원에 가서 속살을 보여줄 일이 생긴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의료적인 도움을 받을 일 이런 것들로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망신살이라는 것은 뭔가 내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발표를 했을 때 이때 뜨게 되는 그런 작용도 실제로는 망신살이 있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신분론적으로 본다면 이는 인호술로 해서 실제로는 해묘미보다 한 그룹 위의 글자입니다. 즉 형님의 글자가 되겠죠. 따라서 내가 주동하는 것이 아니라 형님 윗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뭔가 발표를 했을 때 자, 이럴 때 실제로는 뜨게 될 확률이 더 높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망신이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냥 기본적인 뜻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인묘진 방합을 이룹니다. 자, 방합이라는 것은 가족의 합이죠. 즉 형제의 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제합인데 인이 왔으니 방합적으로 무리를 짓는다는 거죠. 즉 우행적으로 무리를 얻어서 그 세력을 얻는다는 뜻이 강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방합은 충에는 오히려 모이려는 뭉치려는 그러한 경향성을 가지나 삼합이 왔을 때는 오히려 풀어지는 경향성을 많이 보입니다. 어쨌든 목이 무리를 지어서 목대세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삼합으로 보면 이 묘는 해묘미 목국을 만들려는 경향성을 가지지만 이 범인자라는 것은 인호술로 해서 화국을 만들려는 그러한 방향성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또 육합적으로 보면 묘는 술과 육합을 하게 되고 또 이는 실제로는 해와 육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해와 육합을 해도 실제로는 파와 같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파도 실제로는 해가 실제로는 동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충의 경우에는 묘는 유와 충을 하죠. 정반대의 기운인 유와 충을 하는데 이는 신과 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형은 자묘형이 있죠. 그러니까 쥐자자가 오면 형살이 되고 앞에서 쥐자자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는 실제로 인사신 사명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파는 묘 같은 경우는 오가 오면 파가 되고 그리고 해살이 있는데 육합을 방해하는 글자죠. 자, 그것은 용진자가 왔을 때 묘술이 합을 하는데 술을 방해하는 글자인 충을 하는 글자인 용진자가 파의 글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인에 관해서는 해석을 할 때는 파와 해는 실제적으로는 조금 해석의 범주에 많이 들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왜 다루느냐 하면 지지의 글자는 네 팔자의 지지의 글자는 몇 글자입니까? 네 글자가 존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네 글자가
인이 왔을 때 변화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묘를 내가 실제적으로 중요한 글자로, 즉 음이 강해서 이 묘자라는 글자를 내 무기의 글자인 중요한 글자로 사용을 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쥐자자가 연에 있다라고 봅시다. 쥐자자가 연에 있는데 실제로는 원숭이 신자가 이렇게 있다라든지 합을 해볼까요? 합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오가 있다든지 이랬을 때 범인자가 오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느냐는 것이죠. 자, 시의 글자는 일단은 차치를 하겠습니다. 제외를 하고 본다면, 자, 인이 오면 어떤 글자가 동요를 하게 됩니까? 합의 글자가 동요를, 원래 영과 이 월이 충을 하게 되면 솔직히 부모덕이 조금 박한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그것은 해석의 범주는 지금은 하지 않으니 넘어가고, 자, 이 인과 오가 합을 하겠죠. 합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무슨 결과가 나오냐면 오의 강화, 오의 세력이 강하게 되어서 그 작용력에 의해서 자를 충하는 작용력이 강화되겠죠. 따라서 이게 연월일시 중에서 쥐자자인 별인 묘친의 별이 될 수도 있겠죠. 모친의 별이 충을 받으니 뭔가 이동, 변동, 급작스러운 변동 또는 뭐 충전, 재생, 스파크 뭐 이러한 충의 작용력들이 먼저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작용력은 뭡니까? 오와 합을 하죠. 인오의 합의 결과물에 의해서 이 오가 쉽게 말해서 인을 따라간다는 거죠. 따라간다. 즉, 오가 이제 쉽게 말해서 밖으로 나간다는 거죠. 없어진다.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 오가 두 번째 사라짐으로 인해서 이분은 어떻습니까? 자묘, 형의 기운을 이 사람은 실무적으로 잘 쓰는 분인데 그것이 중간에 오라는 글자가 있었을 때, 자, 그랬을 때 잘 쓰던 분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가 빠짐으로 인해서 세 번째 작용력은 자묘형의 작용.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이제 형작용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형은 뭡니까? 형벌, 수술, 가공이죠. 자, 형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설 잡음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송사시비. 자, 이런 것들을 동반하게 되고, 수술이라는 것은 뭐죠? 의료적인 도움, 병원 갈 일이 되겠죠. 자, 가공이라는 것은 목적물이나 이익을 나눈다라는 것이죠. 다 내 것으로 취할 수가 없으니 뭔가 양보를 해서 끼워 맞추듯이 이렇게 양보하는 기운으로서 나누어 가질 때, 자, 이럴 때 형으로 쓰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작용력들이 실제로는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겁재가 와서 뭐 재물을 분탈한다 얘기를 해도 되겠지만 어쨌든 실제적인 작용은 이런 작용력에 의해서 분탈 작용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편은 이는 인묘가 무리지어서 목의 세력이 강해서 내 것으로 다 취하느냐? 실제적으로 그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자, 이 인의 자리에서 묘가 오히려 활동력이 제왕지지만 실제적으로 묘에 가서야 지장간을 본다면 무병갑이죠. 자, 따라서 병과 갑의 지장간이 있을 뿐이지 을의 지장간은 실제로는 인에서는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봄이라서 을이 제왕지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따라서 이런 작용력들이 실제로 인을 봤을 때 이 전혀 다른 글자들이 있는데 그런 작용력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팔자를 풀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뭔가 이제 다른 것을 한번 또 샘플을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다규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원숭이 신자. 자, 이렇게 토끼 몇 자가 있었다. 자, 이랬을 때, 자, 다른 신사를 일단 제외하고 범인자가 왔을 때 그냥 어떤 글자가 되느냐,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를 보겠습니다. 원래 이분은 어떻게 됩니까? 뭐
원진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묘유충으로 인해서 뭔가 역마 관련 직업에서 유능한 분이 실무적으로 굉장히 유능한 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뭐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꾸미고 장식하고 말로 먹고 산다든지 이미용 패션 뭐 이런 것들을 뭐 두루두루 할 수 있습니다. 묘의 뜻대로 해석을 하면 되고 거기에 충의 요소, 유의 충의 요소를 더해서 이 사람의 직업을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인이 왔을 때 어떤 결과물이 있느냐는 거죠. 인이 왔을 때 어떻게 이 첫 번째 충이 있죠. 충. 자, 신을 충한다는 것입니다. 충하면 어떻게 된다? 이 신을 날려버린다는 것입니다. 날려버린다. 따라서 이 신이 빠짐으로 인해서 이 유가 원격 떨어져 있을 때의 작용력이 아니라 오히려 딱 붙어 있는 작용으로 인해서 바로 멀리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서 때리는 작용력에 의해서 충작용력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충의 작용력 발생. 충의 작용은 첫 번째는 충전, 두 번째는 재생, 세 번째는 스파크죠. 자, 그 말은 뭐냐? 무형으로 있던 것. 이것은 유형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즉, 새로 생겨나게 하는 작용력도 있고, 무형인데 지지부진하다. 자, 이거는 달리게 만든다는 거죠. 세 번째, 유형으로 갖추어져 있던 것은 무형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자, 충이라는 것은 이동 변동, 타에 의한 이동 변동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세부적인 작용력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작용력이 실제로는 인이 오니까 그런 작용력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자, 그와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이 인이 오면 첫 번째 방암은 물이 짓는다는 것이고, 자, 인이 이 합을 정확하게 된다는 것은 이 오가 있었을 때 오를 이렇게 합을 한 경우 삼합으로 인해서 뭔가 작동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지 해자가 이렇게 뭔가 변동성을 주게 되겠죠. 충의 인자는 원숭이 신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형의 인자는 뱀사자 원숭이 신자가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뱀사자가 월지에 있고 토끼 묘자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 뭔가 다른 쥐자자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랬을 때, 자, 이런 경우 뭔가 원래는 양이 강하지만 천간에 있는 경이라는 글자가 있어서 이렇게 합에 의해서 이끌림에 의해서 부친에 의한 뭔가 도움에 의해서 뭔가 자기 직업을 구성하는 그러한 인자로서 토끼 묘자를 썼을 때 범인자가 오니 어떻게 되겠다? 자, 범인자가 와서 어떻게? 사를 형한다는 거죠. 형은 삭감작용입니다. 삭감. 따라서 사에 관해서 형에 관해 준하는 동작이 발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삭감 작용력에 의해서 이 뱀사자가 삭감이 되어지면서 어떻게? 그 다음에 나에게 자묘, 형의 기운이 나에게 오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팔자는 어떻게? 뭔가 형제의 배우자궁에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 이후에 다음에 나에게 형에 관련된 그러한 상황들이 나에게 발생을 하게 되는 게 범인자가 왔을 때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해서 보통 움직이는 동료의 글자가 내 팔자 내에 있다. 그랬을 때 범인자가 어떤 글자를 동요시키느냐 그것을 보고서 이 팔자 사주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지 대 지지, 인이 묘가 인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